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희의 시간관리법 북코칭 시간입니다. 어른 수업 두 번째 강의에서 시간관리와 마인드셋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키워드로 이 책을 북코칭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게요. 목표 없는 시간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본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의는 시간이란 자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 이를 상징하는 것이 손정의가 10대 때 세운 인생 50년 계획이다. 20대에는 나의 존재를 알리고 30대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며 40대에 승부를 건다. 그리고 50대에 사업을 완성하고 후계자를 양성한 다음 60대에 은퇴한다. 이 인생 계획을 손정의가 고등학생 때인 만 18세에 세웠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손정의는 실제로 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 20대에 소프트뱅크를 창업했고 30대에 주식을 공개했으며 40대에 ADSL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50대에 보다폰 일본 법인과 미국의 휴대전화 회사인 스프린트를 인수해 통신회사로서 사업을 완성했다.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냥 열심히 살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여행과도 같은 즐거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미친 코끼리가 헤매고 있다 또는 술 취한 원숭이가 날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없는 시간 투자는 전부 다 낭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장기 목표가 없으면 단기 일정을 짤 수 없다. 손정의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 50년 계획으로부터 역사 내에 10년 또는 1년 단위 계획을 세운다. 내가 비서였을 때는 새해 자택에 초대받아 손정의와 함께 그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 가지 예로 1999년 새해에는 현재 소프트뱅크 경영의 본질로 주목받고 있는 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연계획을 세웠다. 당시 손정희의 나이는 만 41세로 그의 인생 계획대로라면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였다. 손정희는 2018년 소프트뱅크 그룹의 결산 설명회에서 군 전략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IT 기업의 성장 주기는 30년이라고 하지만 소프트뱅크를 300년간 계속 성장하는 기업 집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군 전략입니다. 본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삶에서 실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연 닿은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왜 도대체 목적에 정렬이 되지 않는가?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이 없는가? 그것은 장기 목적부터 시작해서 단기 일정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붓다스쿨은 9년을 넘어서는 초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9년짜리 OKR 계획이 있어요. 그 9년짜리 장기 계획에 맞게 3년짜리 OKR, 그리고 1년짜리 OKR, 그리고 그 1년을 기준으로 분기 OKR, 그리고 매월의 일지를 쓰는데 월 OKR, 주의 일지를 쓰는데 주간 OKR, 그리고 매일의 일지를 쓰기에 앞서 그날의 목표와 OKR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큰 그림부터, 그러니까 스케치 단계부터 시작해서 세부 계획까지 하나로 연결돼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스케치는 사람을 그려놓고 세부 스케치를 할 때 갑자기 동물을 그린다? 그러면 괴물이 나오겠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획도, 목적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 목표가 하나로 연결될 때 자신이 걷고 있는 한 걸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 시간 관리 원칙에 해당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1번, 4분기마다 이슈 리스트 만들기.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으로 평범한 사업가나 회사원에게도 부디 실천해보라고 권하는 방법이 바로 앞서 소개한 이슈 리스트 작성하기다. 물론 나도 항상 이슈 리스트를 만들어 가까이에 둔다. 이슈 리스트 덕분에 계획을 계획인 채로 끝내지 않고 매일 태스크에 반영함으로써 최종 목표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수 있다. 이 1번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그리고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수행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을 할 때도 성불에 이르는 과정을 성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의 목적이고 성불로 나아가기 위한 초장기 목적, 그리고 장기 목표, 그리고 중기, 단기 목표, 그리고 초단기 목표,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목표, 이것을 쫀득쫀득하게 전부 연결시킬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이 성불의 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본문 소개해 드릴게요. 작업 시간의 최소 단위는 15분. 보통 사람은 업무 일정을 1시간 단위로 짠다. 짧아도 대부분 30분 단위일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뱅크의 속도감을 생각했을 때 1시간이나 30분 단위는 너무 느긋하다. 시간은 최소 15분 단위로 매듭지어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15분 단위로 시간을 짜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시기를 권하고 15분씩 맞춰놓고 글한 꼭지 쓰는 데는 15분, 혹시 부족하면 15분 더, 이런 식으로 15분 단위로 시간을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3번, 일정 관리의 기본 단위는 일주일. 일정은 주간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업무 지연을 방지하는 대원칙은
일주일 안에 해야 할 태스크를 모두 끝마치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간 단위로 마감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해오라는 말을 듣고 오늘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주간일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월간일지도 쓰셔야 되고 주간일지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일지는 하루에 최소 2번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낭비되는 시간 없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소개할게요. 4번 1일 24시간으로 포트폴리오 짜기, 업무, 학습, 취미, 가정 등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야근이 계속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하는 불균형한 인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1일 24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업무 시간뿐 아니라 출근 전이나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작업이 중요하다. 본문이었습니다. 하루의 컨셉을 잡으라는 것인데요. 하루의 컨셉을 잡는 것에 더해서 일간 OKR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는 하루다. 그러면 업무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핵심 결과물 3가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한 뒤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컨셉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죠. 본문 계속 소개할게요. 5번 짜투리 시간 알뜰히 활용하기.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철저히 밝혀내면 자투리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업무 효율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투리 시간을 알뜰히 활용하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투리 시간으로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먼저 찾아내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을 종류별로 묶어내는 게 2번, 그리고 3번은 각각의 낭비되는 그 자투리 시간의 종류마다 무엇을 위해 활용할지 시스템을 정하는 게 3번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들이시면 예를 들어서 걷기나 달리기를 할 때는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잠깐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이북을 듣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기 위해 유튜브 어플을 지우고 대신 어플 찾을 때 밀리의 서재를 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번 1차 완결률 의식하기.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1차 완결률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작업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마음가짐 차이거든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4차가 있다고 하면 마음은 게을러지고 결단을 미룹니다. 그래서 반드시 웬만한 건 한 번에 끝내는 습관, 이것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한 번에 끝냈는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해야 되는 것 때문에 2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미루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완결을 지어야 한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문 또 소개할게요. 7번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 빌리기. 손정의가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덕분이다. 천재 경연인이라고 불리는 손정의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으니
평범한 사업가나 회사원이라면 더욱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힘을 잘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업무를 위임하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교육해서 잘 맡기는 것,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노예, 시간 거지는 시간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의 주인은 돈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삽니다. 이 결정적 차이 하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빈곤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자로 여유롭게 살아가는가, 몸과 마음이 전부 여유 있고 주변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손정희의 시간관리법 북코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른 수업 2강에서 사람들이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시간 거지, 시간 관리자, 시간 주인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 거지에서 벗어나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시간 거지를 벗어나 시간의 관리자로 나아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시간 관리의 원칙들을 구조화시켜서 잘 기억하고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결국 분명한 목적, 목표, 서원, 꿈, 희망, 이것이 있고 그것이 지금 하루의 일상으로 아주 잘 연결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표 없는 시간 관리는 아무 의미 없다. 목표 없는 삶은 낭비일 뿐이다. 기억해 두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